어제 운영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지 실장한테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왜 답변을 얘기해 네, 안 주셨어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아, 거기가 근데 무슨 본인이 왕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받았는지 김현지가 안 무슨 받았는지를 실세라고 어떻게 거기 가서 아세요?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어떻게 보고하게 아세요?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질의에 자꾸 답변에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저희로서도 그 일개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게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고 강선우 후보자 당시 통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국정감사의 모습을 봤는데 글쎄요, 강훈식 비서실장 평소에 의원 시절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처음 봤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실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화하게 설명하고 네. 친절하고 젠틀하다고 사람들이 다 평가했던 그러한 행보를 계속했는데 어제는 좀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래도 국정감사장이고 TV로 생중계되는 저런 상황에서 무슨 히읗 지읒이 누구냐? 네. 뭐 대통령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중에 떠도는 그런 풍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좀 황당했던 것 같고요. 네.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세게 표현을 할 수뿐이 없었다. 왜냐하면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개 비서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통할하는 정말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권위 있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수준 미달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막 중간에 끼어들어서 좀 예의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세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제 저 장면을 좀 보긴 했는데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달변가여서 말을 더듬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굉장히 말을 더듬기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는 사실 이제 나이보다는 선수가 우선인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치판에서는 또 얼마나 정치 경력이 오래됐는가가 사실 어른이냐 아니면 선배냐 후배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데 사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삼선 의원이고 정치 경력만 따져도 뭐 한 20년이 훌쩍 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국회의원 할 때도 또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방송 패널로서 활동을 하면서 달변가로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이런 분이 이제 초선이 자기한테 무슨 요즘 유행이잖아요. 초선은 조용히 하고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내용을 얘기할 때 전혀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잘못된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성 그리고 이제 뭐 가짜 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막 던지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으로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것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평소 같지 않은 다소 경한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는 때로는 저런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집니다. 당내에서 좀 평가가 좋습니까? 당내에서는 할 말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공직자로서 이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모습은 또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간에 조금 자제를 시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발언들 한번 보면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지 실장과 강서원 의원이 통화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그 시절에 주의 조치를 줬다고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실세가 김현지 실장이 아니고 내가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내가 관할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최소영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일개 비서관 하나를 가지고 여권 전체가 이렇게 난립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렇게 딱 자르는데 일개 비서관에 불과하고 인사위원장은 나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권 전체가 이렇게 엄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지금 오전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 근데 오전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은 오후에 지금 경례대기 중이라고 얘기하고 앞뒤도 안 맞아요, 사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 남긴 것은 저는 어찌됐건 나중에 물론 배치기로만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배치기로 건 끝났죠. 배치기로 끝났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초반에 주진우 의원을 이해 충돌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을 감사하는데 왜 2년 전에 근무했던 주진우 의원이 이해 충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21대 국회로 올라가면요. 장관 지냈던 도종환 장관은 바로 복귀하자마자 상임위원장 맡았고 이계호 의원도 농해수 위원장 바로 맡았어요. 오히려 행정부의 수장을 하다가 바로 와서 상임위원장 그게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거 2년 전에 일을 끄집어내서 저는 그래서 전략적 파행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황이 이제 안정되니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개 비서관에 불과한 거고 인사위원장은 하고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네. 너무 과도한 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실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 여권이고 비서실이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항변을 하고 나름 논리는 전개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왜 이렇게 김현지를 감싸지?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국감이다. 예.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최소영 평론가님 뭐 판단은 실세가 아니라 김현지 실장이 실세라는 취지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난리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금 거북이를 받았습니까? 반 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 해외 순방 때 자기 지인을 1호기에 태워서 같이 돌아다녔습니까? 예. 아니 뭐 의혹도 없고 정말 음모론을 가지고 한 사람을 비방하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에는 최순실, 김건희 같은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도 최순실과 김건희와 버금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뭔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가상의 인물을 김현지 부속실장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마구잡이로 마타도를 하는 게 문제다. 의혹을 제기하더라도요. 분명한 비리 의혹이나 직권남용, 그 밖에 위법 활동에 대한 근거를 갖고 제시해야지 예. 저렇게 특정 인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흑색 선전하고 또 지지자들이 이상한 현수막 걸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10년 넘게 동료로서 근무했는데 너무 그래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자녀들에 대해서 제 자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막 무차별한 그런 음해성 발언을 그냥 유튜브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막 진짜 음해를 하고 이런 네. 너무나 개인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라도 나서서 정말 예.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50명 가까운 비서관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무고하고 부당한 일을 대하면 당연히 비서실장이 나와서 변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그런 불법적이고 그런 폭력을 방치하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건 패거리 문화예요. 패거리 문화인 것이고 예컨대 강훈식 실장이 만약에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김현지 실장을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아니 그 국내심에서 애당초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포커싱을 했습니까? 예. 국내심이 포커싱을 하기 시작한 것은 총무비서관 시절에 원래 기관 증인으로 당연히 배석을 했던 그 직책이에요.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 그 기관 증인마저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 예. 근데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제2부속실장은 인사가 없어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한 달부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감의 증인으로 나가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것만 갖고 따져보자는 거죠. 자, 뭐 누가 어떤 김, 히읗, 지읒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뭐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국감에 참석해서 해야 될 이 의무 이행 관련해서는 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대통령실 그 우상호 그 당시 실장도 뭐라 그랬냐면 나오겠다라고 했어요. 나온다. 그다음에 뭐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오전만 하자.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례대기예요. 오후에도. 그 국민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국민을 속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애당초 그렇게 우연히 경례대기 하면서 오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만 출석하는 거 국민의힘 못 받아들이니까 아 이거 국민의힘이 어깃장나서 못 나왔다.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겁니까? 만든 예. 겁니까? 자, 이것만 갖고 따져보더라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강훈식 실장은 실제 온화한 분인 거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네. 국감이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껄끄러우면 아 그건 적절치 않다 내가 대답하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본인이 지방선거 주자로서 거론되니까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 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진심을 예. 떠나서. 예.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너무 세게 하셨어요. 제가 원래 강훈식 실장 저도 먼 발치에서 아는데 예. 온화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 합리적으로 설명했어야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좀 아직까지 근거 없는 말씀하시는 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예. 싸우고 계시잖아요. 실장마저 싸우고 있습니다. 김은지 그 부속실장도 못 데리고 나오면서 이거는 뭔가 국민께 예의를 다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짧게 하시고 항상. 짧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최혜병 사건, 순직 사건 관련해 가지고 외압의 당사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어떤 의심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번 국감은 3분의 1은 이재명 정부의 국감이지만 3분의 2는 윤석열 정부의 국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국민의힘도 속내로는 김현지 실장 나오지 마라.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왜? 안 나와야지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나오잖아요. 막상 질문해도 건질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언론에다가 다 본인들이 풀어놔버렸어요. 아니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찬양론자가 어떤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나오지 않길 바랬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나오길 바랬다고 하면 오전 단 1시간이라도 나오게 해서 자리에 딱 앉혀놓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업무 보고요. 그거는 서면 대체하면 되는 거고 순번이요. 이거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강훈식 실장이 나름대로 대처한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게만.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반을 하나 얘기하면 늦었어요. 또 뭐요? 간단하게. 뭐냐면 그러면 오후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네.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후에 우상호 정부수석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경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럼 잠깐이라도 나왔으면은 이 모든 게 국내심의 주장이 무리했다라는 것이 국민들 시각일 텐데 예. 안 나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김현지 실장이 없는 국감을 진행되다 그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요. 강훈식 실장이 어제 단호하게 얘기한 부분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악의적인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괜히 또 오해 살라.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는 남산 꼭대기에다 이재명을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대요. 밥을. 그런데 아마 그렇게 10만 달러만 걸어도 아마 낯설 사람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환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인데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 당국과 협의해서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농담 반 그냥 진담 반이지.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풍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해외에서 여러 음모론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굳이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지만 이게 너무 허황된 얘기고 여기서 바로잡지 않으면 또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른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었거든요. 저는요. 만약에 이번 전환길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예. 제가 여당 대변인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쫓아가서 항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을 때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정무조정 부실장. 그때도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마구 조롱 섞인 야유를 퍼부으며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앞에서요? 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회 경내까지 쳐들어와서 마구 욕설을 하고 뭔가 굶지 않았냐 막 조롱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네. 경내에 있는 경호관들하고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폭력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슈퍼챗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제가 봤고 24년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부산에서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도 그 테러 암살범이 유튜버 등을 보고 내가 지금 이재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세뇌를 받아서 그런 암살 시도를 했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결국은 지금 전하인계 씨가 하는 저런 발언들은 신종 유튜버를 이용한 테러 암살 사주입니다. 일종의. 옛날에는요. 직접 전화나 금품 그다음에 만나서 저런 사주를 했는데 요새는 유튜버를 매개체로 해서 저런 사주, 가스라이팅, 세뇌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계엄 이후에 서부지방법원에서도 그런 신종 소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국가 수반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최수영 프로 아까 뭐 전환기 씨 해명을 봤지만 이건 풍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 풍자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선을 넘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이 그 질의를 통해서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이끌어내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내는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좀 약간 과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 그 유튜브를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좀 말하자면 선을 넘는 뭐 말하자면 선동이라든가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치 미국 정부와 당장 협의를 해가지고 뭐 체포를 해가지고 뭐 압송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 이건 조금 말하자면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 부분이 부적절했고 선을 넘었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국감에서조차 의원이 질의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식의 이런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예. 좀 의문이 있고요. 차라리 이 차제에 사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이 좀 말하자면 광적인 선전선동과 가짜뉴스가 이 어디 이 보수 진영만의 일입니까? 진보 진영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차라리 이걸 제도적으로 국회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글과 협력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국감에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었을까요? 좀 그런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국감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분위기예요. 네. 정청래 대표 못 믿는다. 알려진 것보다 당과 대통령실 관계 상당히 더 심각하다.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로 내보낸다. 강훈식 서울시장 카드는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 강훈식 정원호를 띄워보려고 하는데 박주민, 전현희 이런 분들이 반발해서 머리가 아프다. 취재원 어딘가요? 여권 고위 관계자들 복수해. 뭐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이제 당대표, 차기 당대표에 도전을 하게 되고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야. 방금 뭐 장성철 소장이 여권 고위 관계자 소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기에 이 시나리오 어떻게 보여요? 아니 이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실 이제 서울에 연고가 없는 정치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뭐 직업이 서울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어떤 거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 진영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서울시장으로 적당한 거 아니야? 경쟁력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기대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현재 공직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본인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내가 당과 어떤 국가에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내가 한번 봉사해보고 싶다. 예.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얼마든지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에는 아직도 여러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많죠. 그러한 예.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당연히 뭐 당원과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예. 좀 개인적으로 뭐 참신한 후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고 볼 일이다라는 그 정도의 말씀인데, 근데 보통의 저런 이제 평론가분들이 예. 고의지객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 막상 또 들여다 보면 미간 말찍입니다. 뭐요? 미간 말찍에게 예,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지방선거 겨냥 뭐 염두에 둔 게 이게 서울시장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쯤이면 예. 그건 제 추측이지만 각 정당에서는 공직자 등을 포함한 유력 주자들을 망라해서 각 그 선거 지역구별로 돌려요. 그래서 경쟁력을 사실 이제 알아보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자칭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상 어떤 경쟁력이 나와야지만 마음 놓고 이제 출마를 뭐 부탁하거나 아니면 허용할 텐데 그런 식의 작업들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강훈식 실장을 제외한다라고 전 보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간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어제 빼고 제가 볼 때 네. 어제 빼고 상당히 온화한 그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도층의 국민들이 상당히 선호할 대상의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다소 등을 돌리고 있는 정청래 대표 체제의 어떤 마이너스적 요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이라는 하나의 그 광역단체의 선거가 아니고 예. 진두지휘할 수 있는 선거로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부분은 저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김민석 총리의 예. 당대표론이에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명청 갈등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약간 염두에 둔 또는 그의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를 보면 당청 간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그 지방선거 대비해서 어떤 포석을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 김 총리가 아주 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러면 당대표 도전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후보설, 서울시장설 욕심이 있으십니까? 뭐 뭐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출마도 했었고 그러셨죠.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네. 명예로운 그런 공직이죠. 예.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유로운 무엇을 희망하거나 뭐 이런 사안도 아니고 예. 차출 얘기가 있는데 예. 제가 뭐 차출될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제가 보지도 않습니다. 차출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볼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럴 상황은 저는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정치가 생물이어서 단언할 수 없지만 일단 김민석 총리는 차출될 상황은 안 생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 선인데 뭐 김지호 대변인 지금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고 있어서 좀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나요? 예. 제가 사실은 김민석 총리를 광화문 쪽에서 우연히 8월 달에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얼굴이 정말 새카맣게 땄더라고요. 그 에이펙 현장을 그때부터도 점검하느라 전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이 여권에서 보면요.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화제인데 그동안 뭔가 좀 두드러지는 활동, 자기를 내세우는 활동을 안 하고 정치가에서 행정가로서 조용히 에이펙 챙기고 뭔가 이재명 정부의 내실을 챙기는 그러한 행보를 했는데 에이펙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 에이펙 이번에 굉장히 성공했죠. 그리고 미국, 중국, 캐나다 어디 하나 그 협상한 내용을 보면은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했나? 그러면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 준비 김민석 총리 수고하셨다. 국무에서 박수까지 쳐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행정가로서 인정을 받았고 지금 특별히 국유재산 관련해서 부당하게 팔린, 헐값 팔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뭔가 단호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할
그런 역할을 또 맡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행정가가 맞다는 거예요, 정치인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주가가 예, 예. 여당 내에서 계속 쑥쑥 가고 있다. 아. 사실은 서울시장으로도 굉장히 거론될 뿐 아니라 차기 민주당의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거론되고 옵션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바로 김민석 총리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죠. 네. 예, 뭐 멀리 있긴 합니다만.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도전. 지금 여권에서 왜 자꾸 김민석, 강훈식 두 분을 쌍끌이 전략으로 자꾸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여주느냐? 예. 강훈식 지금 비서실장은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에 그 미국에 우리 근로자들 귀국했을 때 직접 공항에 나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미국에 있는 협상 과정들까지 다 세밀하게 그때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왜 두 분을 갑자기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띄우느냐면은 예. 여권의 고민은 간단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지는 겁니다. 경기지사 이기고 부산시장 이겨도 서울시장 뺏기면은 서울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징 수도를 뺏겼기 때문에 뺏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싫든 좋든 어쨌든 에펠탑 효과를 우뚝 서서 누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그래도 오세훈 일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와중에 여권의 후보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봤자 비슷비슷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근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김민석, 그다음에 강훈식이다 보니까 네. 계속 이분들을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쉽게 여론의 간을 좀 보이면서 계속 노출 효과를 이제 내면서 누가 더 경쟁이 있느냐를 볼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주목해야 될 지점은 하나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룰을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 권리당원들 100%로 아마 그 예를 들어서 예선전을 바꾼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선전에서 권리당원들 100% 한다면 쉽게 말해서 지지자들의 최대 결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선은 뭡니까?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지자들의 최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본선에 가면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지금 김민석이냐 강훈식이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들을 예선 전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정청래 대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지도 높다고 이 두 사람을 계속 띄워서 상품으로 내보낸다? 그게 과연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예.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전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의 기대는 이유는 그나마 오세훈에게 필적할 카드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다. 근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팩트가 틀린 내용이 어떤 거요? 있어서요. 네. 저희 경선 방향이 아주 후보가 7, 8명 난립했을 때 그 컷오프를 안 하고 당원 100% 여론조사로 좀 후보를 추리고 경선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걸을 때 예. 가장 거기서 권리당원들이 선호하는 대표들이 결국은 최종 파이널 컷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